한 5, 600? 5, 600? 주 5일? 주 5일. 빨간날 다 쉬고 야근 없고? 야근 없고. 5, 600이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인데 이분이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진학을 고민을 하다가 이것저것 이제 여기저기서 얘기들을 많이 들을 거지 않습니까? 뭐 어디 쪽이 좋다더라, 뭐가 돈을 잘 번다더라. 근데 이제 이분이 실질적으로 궁금한 건 그 요즘 이제 3D 프린터가 한창 이제 나온 지도 꽤 됐고, 그래서 철제 3D 프린터가 이제 나왔는데 이게 뭐 실용화가 된지는 뭐 전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 CNC 밀링 쪽으로 원래 가시려고 했나 봐요, 기술을. MC 쪽으로? 네, 그래서 이 철제 3D 프린터 때문에 CNC 밀링 기술이 앞으로 쓸모 없다고 하던데 제가 이쪽 길을 계속 고수하고 가는 게 맞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나 올려주신 게 있더라고요. 뭐 대구 박람회 가서도 얘기한 건데 네. 3D 업종이고 대우를 못 받는다 이 얘기를 했던 거 비슷한 맥락의 네. 얘기긴 한데 네. 예를 들어서 예초기라는 기계가 네. 우리가 나스를 깎았었는데 지금 예초기가 엄청나게 발달됐으니까 잔디 깎는 기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다고 나스를 안 쓰진 않거든요. 좋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다 100명이 낫으로 벌초를 하고 뭐 별을 베고 이랬다 그러면 지금은 뭐 예초기든 뭐 잔디 깎는 기계든 이렇게 더 많이 변화하고 발전한 거겠죠. 아예 없어지진 않는다. 근데 우리 사장님이 범용 기술자로 한 60년 정도 되신 분인데 우리 아버님이시고 지금도 저희 공장에는 범용이 있어요. 대신 예전에는 범용 위주로만 예를 들어 기계가 10대 있으면 다 범용 10대 했지만 지금은 한 두세 대 남겨놓고 다 자동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 박람회 갔을 때 금형이 어디가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뭐 어디 날이 나가면 예전에는 이걸 다 새로 깎았어요. 새로. 근데 지금은 아예 머신링이 적층하는 게 있어요. 3D 프린터에서 용접을 해갖고 다시 살려 이거를. 3D 프린터만 갖고 다 할 수 없는 건 현 상황에서 네. 정밀 치수는 가공이 안 돼요. 뭐 베어링 공차라든지 네. 어느 한 부분의 중요한 부분은 적층에서는 면이 고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가공으로 올려야 돼. 보지는 못하고 들은 얘기인데 뭐 네. 삼성의 현대 같은 데는 금형을 3D 프린터로 하는 데가 많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재가공을 해야 돼. 중요 부위는. 그래서 아예 없어지진 않는다. 그러면 차가 오토가 나오기 전에 다 스틱이었는데 그럼 네. 지금 스틱이 아예 없냐. 네. 오프로드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니까 스틱을 갖고 싶은 사람도 있고 네. 그게 싫고 그냥 운전하기 싫은 사람들 오토로 가는 거고 네. 더 점점 발전해갖고 자동으로 오토크루즈 기능이 해갖고 뭐 베개에 맞추는 자동을 밟는 것도 있고 아예 없어지진 않는데 네. 점점 소모성은 준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딱 이 얘기만 들었을 때는 어떤 이게 금형 가공 이쪽에도 어마어마하게 이 카테고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밀링, 선반, 그다음에 방금 설명해 주신 범용 등등등등의 이제 제조 가공법이나 또 이 소재들에 따라서 또 다 다르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엄청 많은데 경우의 수가 뭔가면 네. 이제 요즘에는 예전에는 선반이면 선반, 밀링이면 밀링 이 한 가지 기술만 갖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네, 맞아요.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개인 직원으로 일을 할 때는 네. 그것만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네. 전문이 되면 네. 좋은 회사를 만나면 인정을 받고 네. 대우를 받고 할 수 있지만 네. 개인 사업을 조그맣게 하려 그러면 네. 내가 와이어라는 기계를 몰라도 와이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네. 방전도 알아야 되고 네. 건드릴도 알아야 되고 네. 뭐 후처리 방법 중에 아노다이징도 알아야 되고 네. 도금도 알아야 되고 네. 내가 쓰는 CNC 머신잉 뭐 드릴링 머신 이건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이 서두 얘기했던 뭐 와이어 방전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냐. 내가 기계에서를 그걸 내 기계에서 다 못하니까 그거를 다른 데가 넘겨갖고 더 빠른 방법으로 더 정밀한 방법을 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내가 만지는 것처럼 정확하게 완벽하게 다 알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요 구간은 요 기계를 쓰는 게 빠르겠구나 이런 걸 파악하고 있으면 나중에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된 회사의 관리자를 했을 때 일 처리 능력이 더 빨라지겠죠. 그러면 다시 이거를 제 방식대로 이해를 하자면 좋은 대학교를 가려면 수학, 과학, 영어, 사회 뭐 이런 거 다 전 과목을 어느 정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기도 한데 네. 근데 이건 또 대학하고 좀 틀린 게 네. 자기가 수학만 잘해서 수학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네. 뭐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몇 등급 네, 몇 등급 네. 몇 등급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일을 하기가 더 수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질문하신 분이 그러니까 밀링 쪽으로 이제 뭐 진로를 정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처럼만 따라간다고 하면 밀링도 나중에 이제 개인 사업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밀링이고 뭐 선반이고 다양한 또 지식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사업을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건데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머신센터라는 기계를 만지고 있는데 CNC 선반을 못 만져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굳이 머신에서 안 하고 CNC로 가면 더 빠른 일이 있을 거란 말이야. 네. 익숙성이 틀리니까. 네. 근데 그거를 난 머신밖에 없다고 그 기계에 올리면 단가도 안 맞고 네. 효율이 안 나겠지. 아. 대신 일이 없을 때는 네. 내 기계가 논다 만약에 그러면 그때는 머신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극명하게 장단점이 있어 기계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이쪽으로 경력을 좀 쌓고 조금 더 좋은 회사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다양한 기계를 갖고 있는 회사에 들어가는 게 일단은 제일 유리하겠네요. 근데 회사에서 그 다양한 기계를 다 만지게 해주진 않을 것 같아. 왜 회사는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맛집고방이라 그래요. 저희같이 선반도 있고 밀링도 있고 머신도 있고 CNC도 있고 이런 데는 네.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만질 기회는 있는데 네. 전문적으로 하려면 그 기계만 갖고 만져야 돼. 전문적으로. 그렇다고 또 그런 거를 여러 가지를 다 알려주는 뭐 있을 수도 있죠. 기관이나 학교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저도 한 20년 전쯤에 3개월 야간 CNC랑 머신만 배워서 나왔는데 네. 그냥 G코드만 배우고 나온 건데 네. 현업에 대입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것만 알아서는 무조건 9년인가 10년은 영어 교육을 받아요. 근데 미국 사람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건 이제 뭐 내가 공부를 얼마만큼 했냐는 차이겠지만 맞죠. 그냥 ABCD 정도만 읽는 거지. 그 그냥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거기서 좀 더 열심히 하면 네네.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현장 올라와서는 교육기관하고는 내용이 완전 판이하니까 그게 좀 그래요. 그게 하여튼 그러면 어쨌든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프린터 때문에 신기술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일 좋은 거는 네. 3D 프린터 저도 만져보진 않고 배우기만 해서 잡지 네. 실질적으로 일적으로 써보진 않았지만 네. 요즘에 싼 건 많으니까 자기가 뭐 싼 걸 사서 집에다 놔두고 적층을 해보고 직장은 밀링을 가서 네. 두 기계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차가 형성이 되고 그걸 이제 본인이 먼저 느끼면 되겠죠. 근데 회사 들어가서 기계를 배울 때 조금 수월하지 안 배운 사람보다 이게 완벽하게 적응해서 바로 가서 누가 도면을 주고 너 이거 깎아봐 이런 회사는 없을 거란 말이야. 어떤 관리자가 맞춰준 기계에 놓고 도면 공차가 여기가 있으니 이거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빼봐 이렇게 하면 빼 아마 그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칩 같은 게 많이 나올 거니까 네. 셀을 깎다 알미를 깎다 네. 그럼 그거 청소하고 네. 공구 교환하고 네. 뭐 공구 세팅하는 방법 이런 거 알려주는 거고 네.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열심히 하거나 아 얘는 가르쳐도 될 만한 애다 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알려주기 시작한 거지 처음부터- 가자마자 뭘 알려주고 알려준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본인 열정이 중요한 건 본인 열정. 그건 어느 직종이나 뭐 다 마찬가지니까. 그 마지막으로 급여 부분이거든요. 임금 부분. 뭐 회사별로 틀리겠죠. 버는 뭐 액수도 틀리고 매출도 틀릴 거고. 네. 근데 제 생각만 얘기하면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머신잉 한 10년 차 정도 된다. 그러면 정말 잘한다 그러면 한 5, 600? 5, 600. 주 5일. 주 5일. 빨간날 다 쉬고 야근 없고. 야근 없고. 5, 600이요? 근데 저는 네. 자기 능력이 되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더 이상 배우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네. 그거 배운 네, 것만 네, 가지고도 네. 뭐 어차피 지금 회사 일은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 직업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계속 발전하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기술이- 공구도 발전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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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도 네. 발전하고 네, 네. 캠도 발전하고 네. 점점 신소재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발전하려면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그 회사에서 새로 나온 공구를 안 사주거나 새로 네. 나온 기계가 없어 그리고 또- 신소재가 안 들어와 네. 그럼 기회가 없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제 기회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 네. 본인이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겠죠. 아. 저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혼자 독학식으로 해갖고 사수가 없는데 네. 이제 직원들 예전에는 10명을 데리고 있을 때 머신 기술자도 있고 CNC 기술자 있을 때는 내가 안 해도 하니까 그냥 영업만 하고 납품만 하고 이랬었는데 경기가 안 좋고 반 정도 정리하고 나서 이제 지금 5명, 6명 일할 때는 다시 학원을 가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걸 왜 했냐면 저는 직접 경험을 사수가 없으니까 뭐 남의 공장에서 어떻게 세팅하는지 어떻게 가공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인터넷 대강 보고 내 경험 노하우 하는데 그러면 간접 경험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마캠 교육을 한 10번 이상은 받은 것 같아요. 2D, 3D 다 합쳐갖고. 근데 직접적인 경험은 안 되지만 간접 경험을 하고 나면 아 내가 바보짓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가공하면 더 빠른 건데 이런 식으로 가공하면 더 나은 거였는데 실제로 마캠은 기술이 아니에요. 기능인데 근데 그 기능 버튼이 뭔지 몰라서 쓰던 것만 쓰는 거야. 나도 물론 쓰던 것만 쓰지만 그럼 거기에 대해서만 좀 노력하면 좀 더 나아지겠죠. 쉽게 말해서 내가 그냥
부품 갈고 공구 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 일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비슷한 금형이나 이쪽에서 일을 할 때 조금 고급 인력들은 일단 도면적인 해독은 기본적인 베이스 능력을 갖고 가야 되고, 그리고 공구 선정할 줄 알아야 돼. 네, 거기서 이제 이게 내가 경험이 쌓이고 다양한 기계들을 또 많이 만져볼수록 이제 도면 해독이 거기서 이제 능률과 겹쳐져서 어떻게 이제 이걸 많이 해보는 거 말고는 네. 도면 해독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길치예요. 만약에 도면 여기서 해독. 부산을 갔다가 네. 똑같은 길로 절대 인천이나 서울 올 수가 없어요. 네. 노력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간판을 외워요. 저는 간판을. 네. 길에 있는 간판들. 길, 네. 길치니까 그 네. 길만 보고 가는 네. 거지. 안 되면 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죠. 아,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